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론의 중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대안론, 최재형, 결단이 임박했다. 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안론 함께 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대권의 의지가 없다면 제가 나서라도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기호 2번으로 나와야 당선된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오 시장도 괜찮다. 출마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라고 오 시장 대안론을 살짝 띄우는 발언도 제기됐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님,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출마합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뭔가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오랜 판사 생활과 또 지금 감사원장을 하고 있는 최재형 원장이 나와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이라든가 어떤 기존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정치가 가능할까? 저는 사실은 그것은 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아까 뿅이나 짠이나 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는 약간 밀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고위원들은 좀 옆에서 사람을 모으고 또 홍준표 전 의원은 과거에 저희 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느 정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당힘에 입당하는 것을 계속 저울질하다가 약간 실기한 느낌을 보이는 이 타이밍에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금 그거보다 앞서 입당을 결정한다면 저는 이 대선 구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과거의 구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개헌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재형에겐 기대, 윤석열에겐 떨떠름.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충성심이 대단하다. 본인 의지에 따라서 대선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떨떠름,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다. 부인 김건희 씨가 집사람 김미경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 라며 떨떠름한 반응을 냈습니다. 개헌카드 가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 이재명 기자, 김건희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교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에피소드가 공개됐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전한 얘기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 얘기를 왜 꺼냈는지, 왜 갑자기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지가 더 관심인 거죠. 실제 두 분이 만나고 안 만나고 보다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원래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비토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초조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 결국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넌지시 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이제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도 새로 이제 부대변인을 임명하고 굉장히 공부 라인도 강화하고 또 네거티브 팀도 꾸리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무적 참모 아니겠습니까? 정무적으로 네거티브에 대응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방향의 흐름 속에서 정무적 조언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굉장히 원로 정치인이 옆에서 이제 멘토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아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의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최지영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개헌 카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최지영 감사원장이 나온다면 어떤 명분과 어떤 이야기를 갖고서 대권 출마를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꺼낸 관측은 개헌. 조금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대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앞에 2년만 하고 내각제로 개헌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 구성 때문에 정권 교체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최지영 감사원장이 할 수도 있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어떤 근거까지 밝혔습니다. 윤석열에겐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 어렵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지영 감사원장 일부 지인들은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강명 변호사, 최 원장은 임기 단축 등 손해가 있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다라며 최지영 감사원장의 가장 가까운 중마고 업어서 등교시켜서 변호사까지 만들었다는 그 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 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들었다. 그리고 강명 변호사도 그럴싸합니다. 나의 임기를 줄이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면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 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 더 자세하게. 제가 봤을 때 저런 데서 김종인 그 위원장의 전 위원장의 묘수라고 할까? 그래요? 식견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최재형 원장은 인품이나 뭐 국가관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손색이 없는 분이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데 명분이 딸려요. 명분. 어떤 명분이 딸리냐면 이제 감사원장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내년 초까지인데 그런데 감사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기 도중에 나와서 대선 후보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사실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명분을 더 큰 명분으로 그러니까 손상되는 명분을 더 큰 것으로 뒤집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개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 87년에 제정돼서 그때 좋은 내용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것들 기형적이거든요. 5년 단임제는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4년 중임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각제로 간다든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것 같고 그다음 87년 이후 대통령들이 뒤끝이 좋은 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저는 5년 단임제도 있지 않나. 그다음에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최재형 원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 나가면서 나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용두사미가 된 것은 아 내가 대통령 했는데 5년 할 수 있는 걸 뭐 중간에 2, 3년 하고 말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최재형 원장이 만약에 나는 진짜로 이걸 갖다 지키겠다. 또 그럴 사람일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감사원장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에 나온다라고 하는 명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김용주 의원님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5년 중에 3년을 안 하겠다, 2년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모든 대통령도 그러지 못했던 건데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과 본인의 임기를 줄이는 게 왜 같이 가는 겁니까? 임기 다 하고 개헌하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원래 보통 이제 임기를 다 하고 그 임기 중에 다음부터 하는 그 개헌안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그러나 이번에는 방금 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중간에 그만뒀고 본인도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 후보 둘 다 야당 후보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시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다 더 큰 명분이 있어야 된다. 방금 제가 듣기로도 만약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사명감으로 대선 출마한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특히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는 현재 지금 지형상 총리를 국회에서 뽑다 이런 안도 이렇게 만지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실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개헌안을 주도해 가면 상당히 의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그리고 또 여야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국회의장도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혹은 이원 집정부제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숙성될 만큼 숙성되어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 흐름의 어떤 배경 속에서 본인의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 또 희생정신 희생 아닙니까? 2년만 하고 나는 나 내려오겠다. 이 큰 국가적 과제를 이룬다면 이제 그렇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윤석열 총장보다 훨씬 높은 말하자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역동성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측 일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